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긴 방학을 마치고 시즌2 41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김보람 작가가 지금 뉴질랜드로 작업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짝꿍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전부터 김보람하고 계속 다음번에 팟캐스트 권은경 선생님이랑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권은경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꺼내서 얘기하진 않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막 했고 그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랑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와 계십니다. 네, 그분 권은경입니다. 권은경 선생님 자기소개 하실래요? 아, 네. 저는 그분이고요. 국악 중에서도 두드리는 음악하는 고수라고 하죠. 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권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올해 대전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로 사업에서 권은경 선생님을 한 팀으로 만났고요. 우리 김보람도 작년에 예술로를 했는데 그때도 권은경 선생님이 다른 팀의 어딘가에 계셨대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보람과 권은경은 모르는 사이였어요. 지금은 한 번 만난 사이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선생님이 되게 똑똑하게 뭔가 질문인지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인상적으로 느꼈다며 제가 올해 예술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했고 우리 팀 이런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김보람이랑 했을 때 이 선생님 나 알아 이러면서 나 이 선생님 좋아. 아유, 좋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모임할 때 권은경 선생님한테 했더니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은 뭘 보고 날 좋다고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김보람이 권은경 선생님을 좋다고 한 이유는 되게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을 되게 다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 우린 또 그런 사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예술로 팀 작업을 계속 같이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성격도 좋으시고 책임감도 있고 하여튼 팀워크가 되게 좋아서 좋은 기억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권은경 선생님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저 사람은 좀 재밌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안 해도 그쵸.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시즌 2여서 아까 선생님 오시기 전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어쩌라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컨셉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긴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들고 이거 아니고 저런 선택을 하면 저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1번 마음과 2번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한두 가지 마음 중에서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누구랑 같이 얘기할 때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엄청 사소한 거예요. 뭐 순간순간 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결정할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런 피곤한 얘기 말고 좀 재밌고 작고 사소하지만 편안한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한 거죠. 왜냐하면 날도 추운데 계속 막 고민과 피곤함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파고드니까 답도 없는데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지만 그 마음과 기조가 이게 그 흔들리는 마음을 파헤쳐 보자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좀 재밌게 지내보자 그 파헤치는 것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작은 재미 이런 식의 이름을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오시기 전에는 그 앞에 나올 이 뭐라고 하지? 오프닝 멘트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데
뭐 딱히 쓸 게 없어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식의 이게 뭐야 싶겠지만 하다 보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그 무엇을 향해 간다. 어쩌라고 정신으로 우선 해보는 그 무엇. 그냥 작은 재미와 뭐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그 의미라면 의미고 뭐 이런 걸 찾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생각도 없죠. 하시던 거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하시던 그냥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래 되죠. 그러다가 정말 꽂히는 하고 싶은 게 또 생기면 거기에 맞는 굳이 정하지 않고 쓰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지금 어쩌라고의 그 한 가지 주제도 이 시즌 2 팟캐스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새로 뭐 이름을 새로 달아서 뭔가 좀 다른 컨셉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해보니까 어차피 이게 엄청난 기획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무 말이나 하다가 끝나는 거여서 그 방금 말한 어떤 방향과 취지와 태도는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굳이 이름으로 안 달고 이름 달아도 소용없고 그래 이름은 여러 번 바뀌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어쩌라고라는 그 좀 어감이 막 밝은 느낌은 그쵸. 아니어서 어제 제가 선생님하고 내려오는 길에 저희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면 왜? 이러고 받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선생님 전화 받을 때 까지만 하시던지 응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 왜가 너무 싫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언니 선생님 원래 그래요. 저한테도 그러고 누구한테나 그래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태생이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왜를 그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왜라는 질문을 긍정적인 어떤 물음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어? 라는 조금 나쁜 쪽이 그쵸. 다그치거나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추궁하는 느낌이니까 기분 좋게 전화 걸었는데 왜? 이러면 톤이 아무리 왜? 이러지 않는 이상은 받자마자 왜? 이러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선생님 이러고 통화할 수 있지만 내가 기분이 정말 바닥을 칠 때 전화를 드렸는데 왜? 이러면 눈물 난다고. 결론은 기도 하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은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고 저희 선생님은 알았어.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니까 그것만 돼도 네, 그것만 돼도 그래서 그 어쩌라고의 느낌이 좀 그렇죠. 어쩔까 이거랑 어쩌라고 이거랑 좀 다르죠. 그쵸. 어쩌지? 이 정도도 네, 아니고 네, 네. 어쩌지로 바꿔야겠다. 귀엽게. 어쩌지? 어쩌라고 어떡하지? 괜찮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광고도 있었잖아요. 왜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금융 무슨 광고에 어쨌든 이 어쩌라고의 뭐 뉘앙스나 이런 분위기가 또 막 밝고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냥 약간 퉁명스럽거나 배째라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걸 의도하기는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다. 그냥 쭉쭉 간다. 내가 내 길을 간다. 상관없이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자신감은 아니지만 그냥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거는 좀 말하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이미지가 딱 연상이 있죠. 기왕이면 누군가 듣는다면 이제 그런 의도라고 해도 밝은 그쵸. 느낌이 그런 전달되면, 어떤 말이 있으면 좋죠. 그러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네. 어쩌라고라는 말 자체가 주는 약간 뭔가 부정적이면서도 대드는 듯한 어감 이런 거 말고 좀 더 다정하고 이렇게 말을 거는 듯한 편안한 걸로 하면 좋겠고 조금
그런 기본적인 정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쌓이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고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게 연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은 되게 작은 발걸음이고 그 사이사이에 기쁨들이 있다. 이런 취지로 좀 긍정적이고 소박한 이름을 새로 지어서 시즌2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권은경 선생님 처음 모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뭐 기획안이나 구상안이나 주제나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너무 그냥 예술로도 끝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시즌 2를 어떻게 할까? 가 이제 오늘의 주제와 고민이 된 거죠. 좋아. 이게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오프닝 멘트부터 좀 더 다정하게 다시 써볼까 이러면서 한참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좀 틀려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가 안 됐잖아. 뭐 이렇게 스크립트나 구성안이나 이런 거를 짜서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공연하셨잖아요. 네.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잘 지내시냐고 공연을 잘 봤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런 곡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풀어가려고 계획은 세웠으나 사회생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술로 하면서 뭐 다른 장르 선생님들 만나니까 실제로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모르던 것들도 알고 겸사겸사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하니까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약간의 무기력증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좀 찾아와가지고 금요일날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집에 이제 누워있다가 그냥 그날 시간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책임감은 있으니까 마음은 계속 조바심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8월 달에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갑자기 결정해서 그만했지만 그래도 쉬다가 12월 12일에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12 글자가 예쁘니까. 12 사태랑 상관없는 거죠. 네네네. 글자가 예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번 주엔 녹음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특별히 준비도 안 했고 생각도 많이 안 했는데 또 그렇다고 안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제 만나서 뭐라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자고 했죠. 그 전에 김부람 작가님이랑 할 때 뭔가 스크립트 같은 거 짜고 하셨어요? 초기에 한 5번 했어요. 초기 5번. 그러면은 준비를 안 한 건 맞긴 한데. 그쵸. 초기 5번 정도는 했고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오기 전까지는 나는 이 시즌2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걸 고민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좀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 좋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뭐든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리액션하고 또 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주제를 안 정하시면 좀 전에 대한 안녕처럼 제 얘기만 졸졸졸졸졸 그쵸. 그러면서 후회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죠. 아니 그거를 후회를 선택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녹음기 켜고 얘기하자. 제가 이제 김부람 작가네 집에 갔을 때도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떨 땐 녹음기 켜고 가거든요. 이제 강아지가 와가지고 짖는 소리부터 녹음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쭉 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린 처음이니까 일단 한번 어떻게 할지 보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송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 하고서는 그냥 쭉쭉 갔는데 선생님 말한 것처럼 차이는 김보람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은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는 그 얘기가 재밌으니까 계속 듣고만 있는 거고 그렇구나. 어쨌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얘기들을 하면 또 재밌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대로 시간은 충분하고 됐는데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권은경을 모신 토크쇼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걸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는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여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한 거죠. 마음속으로. 그것이 나쁘다 뭐 별로다 이런 거랑은 다르게 이거를 왜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녹음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은경님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됐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거, 좀 꼰대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지만 열려있는 예술과는 좀 다른 장르적 분위기? 특징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이렇게 풀어내고 싶은 이 욕구가 이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도 제가 썼다가 지웠다가 나 혼자만 보기 이렇게 설정했다가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괜히 내뱉었다가 이거는 뭐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장르의 예술가를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뭐 전도라는 말은 좀 아닌데 하소연. 우린 이렇게 폐쇄적이고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무 주제나 키워드 없이 하면 계속 우리 국악은 이위해서 진짜 답답해 죽겠고요. 아니 뭐 그런 얘기 자체가 뭐 나쁘진 않고 재미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단 너무 그렇게 될까봐 그렇죠. 처음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간에 지난번 녹음 안 쓸 거 같긴 하지만 그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국악을 해요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냐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게 좀 의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는 이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왜 자기 하는 음악을 저렇게 이 말머리부터 저렇게 시작하면서 얘기할까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듣기에 막 신나고 흥이 나고 그런 장르의 음악은 아니고 하면서 더 흥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죠. 고리타분한 음악이라 하는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야. 본인 스스로 고리타분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해요. 해요? 네. 고리타분하지만 아름답고 그냥 내가 좋다. 계속 하고 싶다. 좋다. 이거는 진짜 어쩌라고. 음. 고리타분하지만 난 좋은데 어쩌라고. 약간 그거는 딱 맞는데. 어. 그래서 연창회 공연 때도 뭐 이경희 선생님, 전지현 쌤 오시긴 했지만 초청하면서 제가 조금 눈치도 보이고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관객으로서 재미없어 할까봐? 너무 재미없다라는 거를 알아서 제가 하는 음악이지만 이게 재밌다 느낀 게 저도 몇 년 안 됐거든요. 20년 넘게 했지만 선생님 공연하는 거 보는 거 힘들었어요. 아니 본인이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떤 요소가 하는 게 재밌는 거지 그 음악을 감상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난 하는 사람이니까 그 긴장이랑 막 저 사람을 맞춰야지 아니면 저 사람이랑 한바탕 붙어야지 그 안에 많은 게 있으니까 난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저게 한바탕 싸우자는 건지 뭐 맞춰주는 건지 근데 보여주는 합체된 모습 자체가 막 재밌는 음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음악을 하지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있어도 왜 저렇게 치지라는 부정적인 어떤 비평이 먼저 앞서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하면 소리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하는데 소리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계속 비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상으로서의 음악을
음악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네. 사람으로서 완전 다 내가 달라요. 실행하는 자로서의 그것도 되게 다른 점이고 재미있는 것이네요. 이게 만약 화가라면 보는 사람은 좋다 할 수 있는데 제작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괴로울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쵸, 뭐 어떤 네, 어떤 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저는 무대에 선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음, 근데 연습하는 과정은 진짜 음, 힘든데 그게 작품으로 따지면 제작하는 과정이겠지만 근데 정작 완성된 걸 보여주는 나는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반대로 이제 평가 대상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예술의 장르라는 게 그냥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혹은 재미없다라고 그냥 하니까 그런 것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뭐 잘 모르니까 물론 많이 보러 가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완성된 걸 제가 봐도 어제도 누군가 국악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의 공연을 보고 왔고 내일은 판소리 완창 그 5시간짜리를 보러 가요. 근데 지금 벌써 걱정돼. 걱정돼요. 저희 선생님이 반 정도 하시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하겠죠. 전 2시간 선생님은 반.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만 하는데? 하는 거예요. 이제 취임새 정도 하겠죠. 벌써부터 걱정돼요. 이거 2시간 반 어떻게 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것의 맨 처음에 원형은 그 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혹은 그 이야기가 재밌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애 소리로 이런 거였을 테지만 그 내용을 이제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소리꾼이 항성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사실 내용보다 음악이 먼저 오긴 하거든요. 판소리는. 그래서 그 파동이 몸으로 전달이 돼요. 그쵸. 그게 소리의 파동이 거의 노래에 가까운 네, 노래니까. 내용은 소리니까. 스토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신청가도 수분가도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은 다 한자여가지고 그러니까 또 들으면 또 알아들 수가 없긴 하죠. 힘들어요.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음악이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게 2시간, 5시간 동안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표현 방법이 유사하잖아요. 판소리가. 그게 뭐 이렇게 뭐 클래식처럼 했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만 하는데 그러니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내용이나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내용이지만 듣고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대목도 있고 웃음이 빵 터지는 대목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까지 되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그렇죠. 또 네. 그냥 그 20년은 힘들었어요. 내일 공연도 보러 가기 전에는 지금 걱정이 앞서고 막상 보면 응원을 하고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막 합을 맞추고 있구나 이제 그게 조금 보이니까 재밌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도 완창을 보러 간다는 걱정돼요. 근데 그게 또 신기하긴 하다. 옛날에는 다 재밌어가지고 막 다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막 장터 이런 데서 막 얘기해주고 노래해주고 그때는 뭔가 없어서 그런 건가? 다른 연희거리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판소리가 지금처럼 5바탕이 아니라 되게 많았어요. 되게 야한 노래도 있었고 병강세가나 뭐 수경남자가나 이런 그 노래들이 좀 이렇게 성적인 거와 관련해가지고 야한 노래들이 많았는데 없어졌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계승된 전통 예술로서의 뭐가 있으니까 또 정말 보존의 차원이고 내가 그 몇 안 되는 그 보존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라는 자부심으로 하는 거지. 또 나는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또 아름다움과 너무 이런 것도 아니까. 이게 조금 고리타분함을 벗어나려고 스타크래프트간이 그런 게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막 저도 한참 무슨 바닥소리 뭐 이런 팀들이 맞아요. 했지만 그게 지금도 막 판소리 5바탕처럼 인정받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또 그거를 접한 사람이 진짜로 너무 판소리 좋아. 내가 저 완창 대회 보러 가겠어. 이런 식으로 막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람 되게 극히 드물 테고. 그때 잠깐 반짝했고 그나마 조금 뮤지컬적인 요소를 넣은
창작자 판소리하는 창작자는 지금도 해외에 초청되고 그뭐 2000년대 초반에 제작한 거 2010년대 초반에 제작한 거 지금도 계속 리메이크 돼가지고 공연을 하긴 해요. 근데 그 과정을 높이 사는 거지 뭐 완창 판소리에 초청돼가지고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진 않는 거죠. 그냥 어쨌든 그냥 다른 장르의 네. 무엇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군. 선생님도 글 쓰는 지금 이거 하려고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근데 하면 그쵸, 재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가 그 작년 11월쯤에 뉴스레터랑 이거 팟캐스트랑 시작해서 쭉 하다가 저희 예술로 9월 8월쯤 되니까 막 9월에 준비할 거 많고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져가지고 아 같이 못하겠다 매주 이렇게 일단 좀 쉬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2월쯤에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제 글 써서 보내는 메일링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는데 이게 그때 제가 글 쓰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처럼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한 게 이제 이게 약속된 마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잘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좋은데 딱 앉아서 이렇게 하기까지가 잘 또 안 돼. 그러니까 공연 있어야 연습하고 올리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안 쓰니까 더 쓰기 싫고 쓰면 좋은데 그 좋은 느낌하고 좀 멀어지고 있으니까 또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래서 뭐 그럼 쓰면 되는데 뭐 쓰기 싫고 막 이상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조금 있어가지고 더 좀 처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일단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까 오기 전에 다음 주부터 다시 할 거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막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약간 몸에 그 뭐지 생기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하면 이게 막 또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고 싫지만 또 하면 좋은 것이니까. 맞아요. 제가 연습이 딱 그러거든요. 저는 연습하는 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보면서 내가 한 달에 며칠을 연습했나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분만 앉아서 연습해도 연습한 거로 쳐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그 글을 보고 나 언제 연습하고 안 했지? 사진을 봤더니 거의 한 2달을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건 아니죠. 안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바쁘긴 바빴다마는 너무 써먹기만 하는데 이게 저는 그 연습한 만큼 써먹는다라는 약간 이렇게 총량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다시 연습을 그러고는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많이 해야 이틀 뭐 3일 이렇게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대신에 전수관에 출근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게 되니까 좀 진짜 자극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예술로도 끝났겠다. 이제 계속 연습하는. 나의 출근은 연습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옛날에 막 맞아요. 그 연습 혹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얼추 맞아야 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책 나오고 뭐 일하느라고 막 여기저기서 받아서 한 일도 하고 그러느라고 한 해에 책이 2권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연말에 완전히 기운이 쪽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기운이 없어서 뭐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든 상황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뭘 쓰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계속 드는데 아는 언니가 계속 쓰기만 했으니 이제는 가서 뭐 좀 보고 놀고 채울 때이다. 채우는 거 없이 계속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오랫동안 창작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못하고 있지 이런 자책을 하지 말고 지금은 채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걸 또 간과하고 있었네.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딱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일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1월에 합숙을 3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뭐 하지라는 고민을 거의 20년 넘게 한 적이 없는 거죠. 왜냐면 1월 되면 늘 채우는 시간이니까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합숙하기 전 12월까지는 사실 조금 바빠서 보통 써먹고 1월부터 2월까지는 제 공부를 하거든요. 1월 합숙하고 또 설 끼고 이러니까 2월까지 연습을 바짝 쫙 거의 매일 이제 출근하듯이 가서 일이 없으니까 연습하고 그 3월부터 일이 좀 있으면은 써먹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보통 3월까지도 일이 없으니까 3월까지도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연습한 거 사진 찍은 거 막 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채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백수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4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저축하고 있는 거다라고 안 하면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난 백수인데 나 왜 이렇게 살지?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새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여러 명 친구들이랑 했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돈 들어올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다. 프리랜서들은 다 그렇다.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게 선생님처럼 뭐 그 오랜 동안 경험에 의해서 아 겨울 이쯤에는 일이 없고 보통 그렇다 하고 알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공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물론 이런저런 사업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 그나마 오는 일도 저도 뭐 한 5, 6월 돼야지 시작되고 알게 되는 거여서 그 전에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정체성이 약간 왔다 갔다 끼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원일 때도 많았었고 또 잠깐 놀다가 진짜 백수였다가 다시 회사원 됐다가 막 이런 때가 많으니까 그냥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확 막 인정이 안 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로 10월 끝나고 11월 월급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어떡하고 살지? 앞으로 저도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어떡하고 끝나지? 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한지는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기운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조금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이니까 좀 덜컥 겁도 난 거죠. 이러다가 옛날처럼 또 막 우울해져서 계속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다행히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되게 오랫동안 막 상담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진 알겠는데 약간 마음이 왜 이렇게 계속 별로 좋지가 않지? 막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너무 당연한 거고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했네요. 어저께 이경희 선생님하고도 막 저희도 막 이러면서 겨울 그래서 어디 가면 막 지원 사업 같은 것 좀 일과일 그렇게 1월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게 좀 분산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되냐. 바쁠 때면 오지게 바쁘고 그러니까요. 그냥 만약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 누구고 이 사람이랑 왜 하고 싶고 이런 얘기만 해도 전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거 하자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나는 김보람과의 막 여러 번의 얘기를 끝에 다음번에는 권은경 선생님이랑 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이러면 선생님이 물론 자기가 하는 분야의 음악이나 일이나 이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가치관이 딱 있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랬었던 것들을 그냥 새롭게 맞이할 때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호기심이 넘치고 저거에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계속 흡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호기심 많고 다양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 그래서 이거 하자고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팀 선생님들 다 너무 좋은데 약간 다들 말 많으시잖아요. 맞아. 물론 나도 되게 많지만 저는 말 안 하려고 일부러 좀 조용하게 있는 편이었고 그렇게 막 너무 급격하게 친해져가지고 막 자기 얘기 막 많이 하고 이런 거가 좀 부담스러워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권은경 선생님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맥락 안에서 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전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서 저런 것까지 나 알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한다고 치면 권은경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하는 거여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식사 더치페이 하는 게 네. 좋겠다. 뭐 네. 리더라고 해서 혹은 누구라고 해서 먹을 거 함부로 가져오지 말고 사진도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이경희 쌤 그걸로 충격을 좀 받긴 하셨지만 지금도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재밌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귀찮아가서 말은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뒤쪽에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막 만나고 공부하고 막 모르던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되게 순진하고 성실한 학생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궁금한 거 궁금하다고 하고 뭐 말해주면 그러냐 뭐 이해는 안 가지만 오케이 혹은 여전히 이상하다라던가 뭐 그렇게 하자라던가 이런 식이 되게 명확하고 담백한 것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투명하고 선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거든. 싫으면서도 아씨 이러면서 그게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짜로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다슬 선생님이랑 이도현 선생님 두 분을 보면서 이다슬 쌤은 정말 질문하지 않으면 본인의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 분이고 이도현 선생님은 뭔가 딱 참는 게 느껴지거든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해야 될 때는 탁 내뱉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역시 이러면서 이제 탄성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해 안 되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계속 질문해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훌륭한 탐구의 자세예요. 좀 이제 그럴 수 있구나로 하면 간단한데 나도 덜 피곤하고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냥 왜 그래야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파묻고 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인정이 잘 안 되죠. 결국에도 끝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어떤 화두를 얘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했는데 만약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닌데 왜? 그거 아니다. 아닌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저는 대부분 그 과정이 싸움까지 가긴 했거든요. 말다툼 정도까지 가서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 그때부터 조심하죠. 그걸 안 건드리려고. 하지만 그 조심하기까지는 말다툼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간 그거가 이해가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어떤 네.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정이고 관심이나 호기심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뭐 세상 혹은 타인에 대한.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또 웃겼던 거는 가가지고 막 차 마시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작품 설명들을 이렇게 막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그냥 어수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게. 그러면 그냥 뭐 그런 현대 예술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막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그냥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조롱하거나 악의가 있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진짜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좀 꼬인 사람처럼 꼬인 사람이어서 꼭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좀 솔직하고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나의 오해일 수 있죠. 그 사람은 솔직하고 자기가 하는 말의 방식대로 한 거였겠지. 막 이거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 안 수 없어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그런 거라던가 우리가 막 새롭게 만나는 개념이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뭐 그런 것들 되게 재밌었어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좋으셔가지고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이런 걸 하려면
어쨌든 내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싶다거나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거나 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는 권은경 선생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그 이제 말씀 설명을 어렵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동일하게 예술로 사업의 일원으로 이제 계급이 있다면 똑같은 계급으로 보니까 근데 뭐 많이 공부하셨고 그쪽은 전문가고 내가 뭔가 멘토링을 받는 상황이라면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난 내용이 궁금한 거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질문을 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해결 안 되면 뒷담화하게 되잖아요. 전 뒷담화하게 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게. 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번에 그니까 나는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 것 같아.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그니까 나도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전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 아 진짜로 주변에서 다들 선생님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좀 했어요. 정말 그냥 너무 짜증났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예술로에 참여한 예술인으로서 그냥 우리 뭐 했는지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학생 내지는 후배 자기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뭐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했지만 훈계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짜증났던 포인트는 본인 팀에 대한 결과 내용 발표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뭔가를 응원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격려하는 멘트가 그 발표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쵸. 건데 계속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신 팀은 어땠는데가 난 궁금한데 왜 응원을 하고 있지? 왜 격려를 하고 있지?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응원과 격려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응원과 격려 할 수 있지. 끝에 한두 마디 한마디 정도 정도. 우리 다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한두 마디 정도 할 수는 있지. 근데 중간에 그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나도 뭔지 알아. 저거를 왜 넣었을까?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그냥 저는 점점 그냥 주변에서 다들 선생님 하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저도 선생님 얘기는 듣는데. 지금 듣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 선생님은 진짜로 제자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코칭으로서의 선생님이지. 아무튼 그날 너무 진짜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내가 그래서 보면서 선생님 표정을 보면서 저 선생님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편이다 이런 다른 생각.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안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경 선생님하고 어저께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말?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았고 정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넘어갈 수 없는 관용의 소유자야. 인정. 그니까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 남이 어쨌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냥 뭐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나 보더라. 난 그렇게 막 힘들거나 거슬리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적합성이 지금 제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헛소리한 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헛소리가 굉장히 막 훈계 쪽의 꼰대질이었어.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지금 여기는 예술대 1학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예술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 자리가 아닌데 지금 다들 똑같이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술을 해라라는지.
그 내용도 어. 또 안 맞았어요. 어. 안 맞는데 안 맞는 내용도 썩 좋은 내용은 아니고 음. 발표 시간만 느리고 음. 그런 정말 정말 짜증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런 면이 권은경 재밌고 좋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거죠. 남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상하다고 할 포인트죠. 아니 그런가요? 아니 너무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걸 진짜 약간 저는 그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는 것 포함이겠지. 그래도 되니까 원래 그냥 약간 권력이 있는 사람 제가 선생님 한다는 거는 그냥 다들 자기 제자나 후배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약간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선생님 하는 말 다 맞고 실제로 맞는 말이겠지. 예술대 1학년한테는 맞는 말이겠죠. 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와 그런 어떤 기분에 취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구분을 못하고 그게 제일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는 모두가 똑같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어떤 예술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나는 그거가 조금 신기하고 놀라운 지점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그분이 포장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뭔가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뭔가 한마디를 하셔도 아까 잠깐 지나갔다 적합성 막 이런 말이 번드르르 하죠. 이런 우리가 평소 쓰지 않는 적합성 이런 단어 하나 딱 포함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했다 그러면은 적절 그냥 타이밍 뭐 매칭 뭐 이런 단어 쓴다. 적합성 이거 자체가 또 한편으로 우리 팀의 리더가 발표를 할 때는 이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에서 아쉬움으로 남아서 다음 기회에는 빠뜨림 없이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으쌰으쌰가 된다면 우리 팀 아니잖아요. 아니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발표하는 내용도 그니까 이러니까 짜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팀 리더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냥 또 우리 팀 리더였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이게 일 다 끝났고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이나 보고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였으면은 그런 종류의 덕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선생질을 하면 안 된다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계속 그런 역할을 하셨나 봐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하겠죠. 오래 일을 하고 주변 동료들은 다 그만하고 이제 후배들하고만 일을 하니까 그런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거 재밌다. 역시 뒷담화가 재밌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저렇게 안 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선생님은 너무 아끼거든요. 너무 사려. 너무 살이고 나중에는 그 살이다 보니까 그 살이가 나올 것 같지. 몸이 표정이 선생님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에너지가 빨간불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 뭐냐 느끼시죠? 일단 앉아 있는 자세부터 보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날 저러다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일단 일어나시고요.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재미없고 이런 자리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아니고 좀 그게 아주 무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나도 막 잘 놀고 싶고 막 나도 잘난 척 하고 싶고 막 이렇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막 잘난 척 절대 하면 안 되고 막.
선생님만 말 한마디만 하시면 잘난 척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로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 그 작년에 시작할 때 제가 예술로 밖에 사회생활이 없으니까 만날 때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예술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술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엄청 신경 쓰인다. 뭐 우리 막 계산하는 얘기도 그렇고 선생님들끼리 막 부르고 막 모여서 뭐 하고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근데 막 누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막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다들 막. 근데 어저께 이경희 작가랑도 얘기했는데 말이 되게 많은 거가 다들 예술가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얘기를 계속 드러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선생님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다섯 쌤도 신기해요. 근데 이다섯 쌤이랑 1대1로 만나면 이야기가 안 끊겨요. 정말 이 얘기 저기 막 핑퐁 나오는데 이상하게 팀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말씀 안 그쵸. 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진짜 아무 말씀. 저는 그것도 존경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네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죠. 네. 뭔가 근데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이 자리에 하는 대화가 크게 관심 있지 않고. 근데 선생님이랑 이다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다쌤은 참는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쵸. 네. 그냥 관심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선생님은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피곤하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기가 빨린다. 시끄럽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냥 별로 그냥 모르겠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수 없는 어떤 그 에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같이 있는 동생이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여기다 별로 말 섞고 싶지 않다. 말하면은 이제 약간 선생님 말한 것처럼 논쟁을 하거나 되게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엄청 에너지 드는 일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 정도의 친분밖에 없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다. 그거는 단련하는 거예요? 그냥 단련은 아니고 그냥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얘기가 막 재밌어야지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말을 막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둘셋 정도가 되면은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는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 좀 힘들죠. 그리고 선생님 저랑 이야기하시면 선생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쵸. 이상한 제안도 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경희 선생님이나 뭐 전지현 선생님하고도 따로따로 만나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 대화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재미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맨날 예술로 갔다 오면 막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다. 저는 우리 식구들 모이는 가족 모임 가도 그래요. 우리 엄마 언니들 막 모여서 막 얘기하고 TV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너는 너무 시끄러워서 혼자 방에 들어가 있어요. 전 동생이 되게 말이 많거든요. 네. 투머치 토커예요. 진짜. 그래서 엄마랑 막 이야기를 하면 전 안 섞여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 예술로에 일하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모르겠다. 그거는 과거에 내가 회사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좀 피곤한 게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면서는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그냥 직장 동료 아니고 작업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냥 일로 만나는 사이 아니고 여기 되게 진짜 동료구나. 우리 같은 일 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되게 잘 통한다.
그러니까 그 대화 주제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심정적으로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들이 무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감 같은 거, 공감대 같은 거는 확 다르게 형성이 되죠. 근데 진짜 기운 비슷한 사람끼리 있었으면 산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잔잔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계속 약간 틀을 잡았다고 맨날 이기현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향 잡고 똘똘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하고 답답하니까. 나도 그런 거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사람이고 그랬었죠. 재밌었죠.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오히려 걱정되는 건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보다 좋아할 수 있을까? 작년에도 좋았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힘든 게 있었어요. 올해도 너무 좋은데 잠시 좀 힘든 것도 있었고 근데 끝나고 나서 회상했을 때 아 올해 진짜 좋았구나. 그쵸. 내년에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들 만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모여있는 분들이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재밌었고요. 그랬다. 그래서 예술로 저 처음 해봤지만 재미있었다. 제일 존경하는 부류의 두 분이었습니다. 이다슬과 이거야? 네. 전 진짜로 답답함이요. 답답한데 참을 수 있느냐? 답답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알 사람. 수가 없는. 이 사람도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내가 우리 초대해가지고 얘기해야겠다. 왜 그때 너는 아무 말도 안 했냐? 관심이 없었냐? 상관이 없었냐? 재밌다. 나사가 빠져 있었나? 신기하다. 전 진짜 신기하고. 그러게 우리 나중에 진짜로 초대해가지고 얘기해야겠다. 그냥 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그러신 건가? 신기하네. 그쵸. 저는 딱히 오지랖도 없잖아요. 그쵸, 미안한 그쵸. 마음만 있고 오지랖도 없잖아요. 그것도 부러워요. 선생님 오지랖도 누르고 계신 거죠? 그런 편이죠. 저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뭐 계속 생각하셔도 생각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안 되나?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안 될 건 없지 뭐 내 맘엔 안 들지만 이러면서 아 정말 안 되나? 그래서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정말 안 되는 거면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내 맘엔 안 들지만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저런 것도 있는 거지라고 참고 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계속 피곤한 상태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그 순간 정말 안 되나가 질문이 되는구나. 배려라는 키워드에 좀 꽂혀가지고. 오지랖도 배려죠. 다른 방식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뭔가 막 돌아가는 거가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것도 귀찮기도 해요. 이거를 선생님 귀찮음을 무릅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는지 해결하고 이게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걸 제대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에너지를 내서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귀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음이 없잖아요. 저는 귀찮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게 회사원 출신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저의 습성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습성. 그냥 왠지 이거를 내가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 막 다 설득하고 막 그런 거가 다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거를 약간 그런 오만함도 있나 보다. 이걸 해결할 사람 나밖에 없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 그럼 난 뒤로 빠져 있을래.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저건 내가 해야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내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난 안 할 테야. 이런 거에 가까울 수 있겠다. 아니?
의견을 냈다고 왜 내가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서 마음. 그런가? 아니 우리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못 참으면 혹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되게 만들려면 뭔가 내가 품을 제일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남이 하는 게 양이 안 차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들게 하려면 결국은 막 내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쪽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오기 전에 부채에 펜슬한 사람도 부채에 그림 이런 거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부채 그림 받으러 간대요. 뭐 여자가 쓸 부채.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분이 뭐 목화로 해냐 어쩌냐 이러는데 여자니까 색을 넣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왜 목화가 이쁘잖아요. 제가 이랬더니 나 여자잖아. 왜요? 여자는 왜 색이 있어야 되나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하고 약간 왜요? 왜 남자는 한자를 써야 돼? 왜 여자는 그림이어야 돼? 막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옆에 있던 동생이 언니 그냥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런 데 갔다가 안 되지. 왜 거기서 차별적인 발언이 나와? 그랬더니 그냥 그래 왔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것들 왜 그런지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자고 해야지.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 판소리 걔가 그쵸. 약간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언니가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면 이 언쟁은 벌어지지 않는 건데 항상 언니는 왜요? 라고 해서 선생님과 언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힘들대요. 결론 나지 않는 언쟁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 언니가 그냥 좀 그런갑다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안 돼! 안 되는 게 저는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 항상 조금 분란을 이거는 뭔가 얘기를 해봐야 분란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내가 좀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친구 생각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귀찮다는 얘기를 뭔가 해가지고 내가 해결할 거 아니면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난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보면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이나 내용적으로나 뭐는 뭐 사실 뭐 엄청난 건 또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별말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동생 보고 난 정말 더 존경스럽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배려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게 싫고 싸우기 귀찮고. 근데 그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마음이 편치는 않으니까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내가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뒀다는 어떤 불편한 마음도 어느 편에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배려라고 했는데 그냥 진 것 같은 느낌에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냥 마음이 계속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는 상관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편하다 이래야지 진짜로 존경의 여지인데 나는 그냥 그럴 거면은 가서 막 싸우고 아니면 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떤 마음들이 계속 좀 들끓고는 있죠. 근데 선생님은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그냥 그거는 이제 훈련과 연습이죠. 제법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이 팀에서 뭐 할 때도 뭐 정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가는 건 맞추고 그런 거죠. 그 내신 우리 서울에서 네네네. 다음 주 발표. 하는 게 욕심이 난다기보단
근데 우리가 이만큼 한 거가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쌤한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르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선생님이 그 발표를 보고 아니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가 어쨌든간 우리 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워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한 거 뭐 전시하신 선생님이나 다른 내용이나 다들 애썼는데 그 내용들도 좀 잘 보이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우 재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말은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안 그런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어머 앞에 공연 얘기밖에 없네. 저도 그 생각 하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뒤에 전시 파트 나오길래 아 따로 만들었구나 라고 넘어가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뭐 강약이든지 내용적인 조합이든지 이게 더 잘 짜여져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경희 선생님도 작업 많이 하셨는데 본인 얘기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안타깝긴 하지만 아, 이경이가 최선을 다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걸 또 이렇게 내가 할 게 아닌 이상 갖다부터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결과를 더 좋게 하기는 해요. 이경희 선생님 다시 할 거거든요. 다시 뭔가 좀 수정할 거고 그리고 그런 의견이 실제로 이경이한테 얼만큼의 그 부하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뒤가 없는 거지 담백한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이경이가 아 저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 아쉽지만 그렇게 될 거잖아요. 내가 할게 했어. 내가 할게 그렇게 되거나 아쉽게 그렇게 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걸 말하기 전부터 아 이경이가 저거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몰라. 그게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 이게 더 하는 게 더 힘들지 안 힘들지 말한 것처럼 힘들다고 하면 제가 해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걸 배려를 하고 약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배려일 수도 있었던 순간도 있고 아닌 순간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차피 힘들게 한 거 발표하고 잘 드러나고 뭔가 좋은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뿌듯함이 남아야 되는데 어렵게 해서 했는데 뭔가 전달이 잘 안 된 내용이 있다. 그럼 그게 더 짜증.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맞죠. 그 마음이 맞죠. 사실은 이거의 완결성을 좀 더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더 결과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그 마음이 더 고생은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처음에 PPT 했을 때부터 와 이러면서 박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 오히려 뭐 제가 이러고 있는 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간 것 같고 선생님 합판 자르고 뭐 선생님 그 어디 갔다 오고 그런 사진들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한두 장만 더 넣고 그 설명만 좀 들어가고 제작한 손소리에서 어떻게 제작해 그렇죠. 주는지 영상도 좀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니까 하다 보면은 뒷심이 좀 빠지기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그런 피드백이 사실은 막 귀찮아 죽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가 빼먹었던 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거에 좀 겁이 많은 거기는 하죠. 그런 즐거운 예술로의 프로젝트 협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권은경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저도 이분 작가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작가 아는 사람이다.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이런 걸 하니까 재미있고 좋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도 그냥 어쨌든 계속 놓칠 수 없는 그 고민이라는 거 자체가 뭐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고 있는 거가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간중간 뭐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겨울에는 일 없으니까 돈도 없다. 그러니까 겨울에 뭘 할 만한 일들을 마련해 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그거가 제일 마음속에 계속 크게 있는 덩어리째로의 질문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사소한 얘기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면 마칠게요. 네. 수고, 어깨가 아파요. 수고하셨고요.